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퇴 준비는 연금이 아니라 투자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보장이 되겠죠. 결국 사망 보장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특별한 질병 중에서 아주 위험한 질병, 암 같은 경우가 되겠고, 소소한 질병은 특별히 보장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 사망 보장을 받을 때는 반드시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대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금은 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연금은 아직까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연금 대용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부터 꽤 오랫동안 노후 준비의 대명사로 연금을 손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연금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퇴 자산을 만들기에는 발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발이 느리다는 것은 낮은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연금 개시 후에 연금 준비금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낮은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투자를 충족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요, 노후라고 하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이 지속될 수 있는데, 노후에도 마찬가지로요, 필요한 매년 생활비 빼놓고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연금은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부터는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연금은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준비는 연금보다는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연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은퇴 자산의 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은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전이나 연금 개시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퇴 자산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국민연금에 맡길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생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노후 준비로 연금 상품을 고집한다, 이랬을 때는요, 연금 상품의 진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상품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연금 상품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연금액은 정말로 적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금 상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시이율형 연금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5세 남자가 매월 100만 원씩 20년을 납부하고 나서 10년 기다렸다가 65세 때부터 연금을 개시한다. 이랬을 때 과연 연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원금을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했을 때 65세 시점에 연금 준비금하고 연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율 2.2%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65세 적립금은 3억 5,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급률은 147.6%가 되겠고요, 수익은 47.6%가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쳐놓고는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러나 공시이율은요,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에는 바뀔 수도 있죠. 바로 최저보증이율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최저보증이율 10년 이내 1%고 10년 초과할 때 0.5%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65세 적립금은 2억 3,88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급률은 106.2%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30년 동안 6.2%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공시율 2.2%일 때 25년 동안 매년 4%씩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를 쓴다, 그랬을 때 월 118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보증 이율일 때는요, 연 4%로 인출했을 때 월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현재 기준의 공시이율일 때 11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연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현재 가치는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보증이율은요, 80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44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죠? 자, 다음은 연금 상품 중에서 펀드처럼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되겠고요. 그 35세 남자가 월 100만 원씩 20년 납입하고 65세 시점부터 연금이 개시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펀드로 투자하다 보니까요. 채권형 30%, 인덱스 혼합형 70%를 섞어서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총 납입금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65세 시점에 연금 준비금하고 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연 3.375%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적립금은 3억 7,486만 원이고요. 환급률은 156.2%, 수익률은 56.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 떨어졌을 때요. 2.25%일 때는요. 그 적립금은 2억 9,927만 원이고요. 환급률은 124.7%, 수익률은 24.7%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3.375%일 때 매년 4%씩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생활비로 125만 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2.25%일 때는요. 100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 가치죠. 따라서 현재 가치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3.375%일 때는요. 물가상승률 2%로 감안한다면 현재 가치로 69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56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시이율형 연금이나 아니면 변액연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서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대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중에서도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체 투자, 대안 투자라고 하는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연 8%의 기대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연 30%, 그 다음에 기타 대체 투자 상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과연 은퇴 자산은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렌탈 투자는요, 연 기대 수익률은 8%가 되겠고요. 매년 1200만 원씩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고요. 투자 이익금은 매년 복리로 재투자된다 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20년 투자한 다음에 10년 동안 더 투자하겠죠. 그래서 65세 되는 시점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은퇴 자산을 형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첫 번째 투자원금 12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연 기대 수익률 8%면 96만 원의 이자가 붙었겠죠. 렌탈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1200만 원의 투자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2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발생한 기대 수익 96만 원을 합친다면요. 투자원금은 2496만 원이고 여기에 8%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하다 보면요. 20년 되는 시점에는요. 투자원금이 5억 4,914만 원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8% 기대 수익은요.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차에는 새로운 1,200만 원은 투자할 수 없으니까 바로 5억 4,914만 원 플러스 이자 4,393만 원 합쳐갖고 5억 9,308만 원이 또 투자됩니다. 그래서 8%로 한다면 이자는 4,745만 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또 10년을 투자하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65세 되는 시점에 은퇴 자산은 12억 8,04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연 4%로 인출했을 때 매월 427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고요. 이 427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요. 물가 상승률 2%로 감안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매월 236만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기대 수익률 8%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 되는데 세금은 떼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후 투자 수익을 통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후 투자 시 과연 은퇴 자산은 어느 정도로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8%지만 세후 투자 수익률을 6%로 가정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종합소득세율을 25%로 가정해서 순투자 수익률에 따른 은퇴 자산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해 1200만 원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연 6% 하면 72만 원이 붙고요. 다음에는 1200만 원 합쳐서 2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 72만 원 합쳐서 2472만 원 하면은요. 그 연 6%로 148만 원의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계산하다 보면요. 65세 되는 시점에는 8억 3,796만 원의 은퇴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 4% 인출 시 매월 280만 원의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연 2%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치가 무려 155만 원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른 가정도 할 수가 있겠죠. 세후 투자 수익률을 6%가 아니라 5%로 가정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요. 종합소득세율이 높을 경우도 있겠죠. 종합소득세율 37.5%를 가정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 투자한금 1200만 원, 기대 수익률 5% 하면은요,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개 합치고 다음에 1200만 원의 원금을 더 투자한다면 246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연 5% 하면 123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65세까지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되는 시점에는요, 그 은퇴 자산이 6억 7,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연 4% 인출 시 매월 227만 원을 쓸 수 있고요. 이것은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 무려 125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투자 수익이 높아도 세금을 다 뗀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후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소득 배우자 명의로 투자를 한다면은 10년간 세금 부담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후 10년간도 약 10% 미만밖에 되지 않고요. 종합소득세율이 이후 10년도 20%도 안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소득 배우자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 12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2천 이상 고액을 투자했을 때는요.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투자한다면 법인세율 11%만 부담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은퇴 이후에 노후에 투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소득 배우자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세후 투자 수익률 연 7%를 상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해 12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요. 기대 수익은 84만 원 되겠고 두 번째에는요. 원리금 합쳐가지고 2484만 원을 투자한다면 174만 원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0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면 나중에 은퇴 자산은 10억 3,547만 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토대로 연 4% 인출 시 매월 346만 원을 얻을 수 있고요. 현재 가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191만 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굉장히 높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퇴 자산은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은퇴 자산 중에서 4%만 한 해에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96%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결국 재투자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도 세후 투자 수익률 6%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25%를 가정해 본 것이죠. 따라서 은퇴 이후에 65세 시점에 4%의 은퇴 자산에서 인출한 노후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96% 9억 9,405만 원을 연 6%에 투자한다면 5,964만 원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25년간 투자한다. 그러면요.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요. 15억 9,887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요. 연간 4%로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12%로 인출해서 보다 풍족하게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12%로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 이랬을 때 한번 25년 동안 투자 원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에는요, 투자원금이 12% 빼고 나서 9억 1122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연육부로 5,467만 원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 55년 되는 시점에서는요, 투자 원금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 12% 인출을 한다. 그러면요, 매월 1,036만 원의 풍족한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가상승률 2%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무려 572만 원의 가치를 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은퇴 자산을 만들 때는 연금 상품보다는요, 대체 투자, 미술품 렌탈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높게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도 매년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면 매년 4%가 아니라 12%의 높은 노후 생활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1200만 원이 아니라 고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투자법인은요,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2억 원 이하일 때는 11%, 2억 원 초과일 때는 22%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법인 설립 운영은요, 사실은 노후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 금액이 컸을 때는요, 증여상속 플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자녀가 공동으로 지분을 넣어서 투자법인을 만든 다음에 부모님의 자산을 예를 들어서 가수금이나 증여자금으로 그 법인에 넣고서 투자를 한다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투자 효과와 절세 효과, 특히 증여상속세 절세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은퇴 자산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위험 감내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 간에는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투자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평생 재무적, 비재무적 조언을 해주는 나만의 관리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관리 관련된 자격증, 투자 관련된 자격증 등 총 15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연금 상품은 필요 없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